안녕하세요. 일당백 대장 일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유심히 봐야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캔들. 자, 근데 이 캔들을 많은 분들이 잘 해석을 못 하세요. 어려워하시고. 근데 캔들 하나만 잘 보더라도 매매를 훨씬 더 편안하고 캔들로만 타점을 잡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캔들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지금까지 다르게 공부를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캔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해석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 되셨으면 하면서 일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다른 내용은 일단 다 좀 무시하겠습니다. 책에나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캔들은 양봉일 경우에 여기가 시가가 되죠. 시가에서 출발을 해서 밑으로 빠졌다면 저가를, 여기가 저가입니다. 저가를 만들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 고점을 만든 곳이 고가죠. 고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마감을 했다면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래서 양봉을 보실 때 처음에 시작한 시작점이 시가고, 그리고 최저점을 찍은 곳이 저가입니다. 올라간 꼬리죠. 꼬리의 제일 위가 고가, 그리고 멈춘 곳이 종가입니다. 그럼 만약에 음봉일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고가 저가는 똑같죠. 똑같은데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빠져서 마감을 했다면 끝난 부분이 종가가 되는데, 이 종가가 시가보다 낮을 경우에 이렇게 음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캔들을 보는 기본인 거죠. 자, 이 기본을 아셨다면, 자, 캔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지금 이렇게 봉이 진행됐다면 캔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내가 포지션을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가 다들 궁금하실 건데, 캔들 하나만 잘 보시더라도 타점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봉이 지금 진행됐을 경우에 지금 추세는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 국면이죠. 잠깐 반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만약에 콜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캔들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캔들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어디서 지금 내가 콜 타점을 들어가야 되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밑으로 빠지나? 위로 올라가나? 위로 올라갈 건가? 예상은 하되 저희는 항상 차트를 보면서 대응의 영역입니다. 차트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대응을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확률 높은 자리, 조금 더 안전한 자리, 만약에 진입했다가 아니면 칼 손절하면 되죠. 일단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여기서 지금 현재봉이 이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현재봉에서 내가 타점을 잡을 때 직전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이 전체의 봉들을 해석을 다 하실 줄 알면 더 좋고,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앞에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내가 타점을 잡기에는 사실은 그게 해석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자, 내가 상승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죠? 지금 이 봉이 진행봉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봉이 바뀌는 시점에서 어쨌든 상승을 하려면 얘를 이겨야 되죠. 이 봉을 이겨야지 위로 갈 수 있겠죠. 이 한 개도 못 이기는데 위로 못 가죠. 그래서 캔들을 볼 때 현재봉 진행봉의 직전봉이 제일 우선입니다. 항상. 자, 그렇다면 이 직전봉에 제가 항상 힘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심을 넘어갈 때 매수를 해볼 수 있죠. 이 중심을 넘어갈 때 매수를 했는데 진행되다가 이 봉을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다음은 어디죠? 그 직전봉의 중심을 또 이겨야 캔들이 계속 위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차트는 어때요? 이 중심을 못 이기니까 차트는 다시 빠지죠. 만약에 빠질 때도 직전봉 흐름이죠. 이 직전봉이 또 중요하겠죠. 이 캔들이 현재 봉이라면 이 캔들이 중요하겠죠. 이 캔들의 중심을 지켜줘야 상승이 더 용이합니다. 근데 중심을 못 지키니까 빠지는 거고, 그렇다면 중심을 못 지켰으면 시가나 저가는 지켜줘야지 캔들이 이렇게 우상향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상향 캔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 위로 하나가 더 붙는다면 추세가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여기서 캔들이 만약에 위로 붙었다면 추세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근데 못 지킨다면 다시 추세가 꺾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전봉입니다. 내 현재봉 기준에 직전봉의 중심을 이겨야 되고, 이 중심을 이겼다면 이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고점까지 이겼다면 그 다음 봉을 보는 거죠. 그렇게 캔들을 한 개씩 이기는지 보는 겁니다. 얘를 먼저 이겨야 되고, 두 번째 얘를 이겨야 되고, 세 번째 얘를 이겨야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돌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 제가 이전 강의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만약에 위쪽으로 이기고 한 봉씩 이기고 진행될 때 여기서 하락이 시작된 음봉 3개, 이 전체를 하나의 음봉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봉을 하나의 음봉으로 합칠 줄 아셨다면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왜? 하나의 음봉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서야 추세가 반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저항을 못 넘으니까 계속 부딪히죠. 부딪히고 그러면 어때요? 계속 밑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얘를 넘어서야 추세가 바뀌는데 이 추세를 못 바꾸니까 원추세에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잘 하셨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기본인데, 자, 많은 봉들을 보고 해석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적어도 직전봉은 이겨야 되고, 직전봉을 못 이기면 빠진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 하나하나가 진행됨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캔들 하나만 보고도 충분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 중요한 자리를 깰 때는 풋 타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죠. 어디까지? 이 봉 현재봉을 현재봉을 봤을 때 직전봉 중심을 이길 때까지 계속 못 이기니까 계속 부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겼다면 여기서 이제 컷을 하면 되겠죠. 봉만 보고 판단을 매매를 할 경우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사실 매매할 때 봉 하나만 보고 매매는 안 하죠. 이평도 보고 보조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보조지표도 보고, 그리고 차트가 뭐 좋은 차트가 있으신 분들은 차트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캔들이죠. 캔들 하나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캔들 매매법입니다. 저희가 캔들만 해석이 잘 돼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제가 다른 봉들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대 음봉을 이겨야 추세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음봉의 중심을 넘어갈 때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되죠. 넘어갔다면 다음 봉에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지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항상 이긴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땅 따먹기 할 때도 이 땅을 따먹었는데 다시 밀려서 그 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뺏기는 거죠. 막 싸움을 하다가 여기서 이기고 지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확실히 이겨줘야지 이 땅이 내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후발대들이 들어와서 이까지 밀렸더라도 이 방어선은 지켜줘야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따먹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를 뚫었을 때 매수에 가담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지가 확인이 될 때 또 따라 들어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승폭, 이제 이 음봉의 시가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1차 목표가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심을 넘어갈 때는 나는 너무 높은 자리인 것 같아서 진입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적어도 이 종가를 넘었을 때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 종가를 안 깬다면, 꼬리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꼬리가 짧은 꼬리는 캔들 측면에서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타점을 잡으실 때는. 만약에 자, 우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봉이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봉이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는 경우, 어떤 우리가 망치형 캔들, 샛별형 캔들, 이런 게 지금 캔들 하나하나의 패턴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봉 하나만 봤을 때, 자, 이 봉 하나만 봤을 때 어디가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얘는 지금 몸통이 크다. 맞죠? 그리고 얘는 몸통보다 꼬리가 큽니다.
항상 캔들의 첫 번째는 몸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몸통이 중요합니다. 몸통이 중요한데 꼬리가 이렇게 길 경우는 몸통보다 꼬리가 길 경우에는 꼬리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캔들 측면으로는 항상 몸통이 우선입니다. 자, 이 몸통이 큰 캔들의 중요한 지점은 제가 중심이라 했습니다. 힘의 중심이죠. 이 중심인데 이 꼬리가 긴 캔들은 꼬리의 중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락을 하는 캔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이 캔들의 타점을 잡을 때 꼬리가 길다면 꼬리의 중심을 넘어가는 자리, 여기도 좋은 타점이 됩니다. 손절은 저점이겠죠. 이렇게 몸통이 크고 꼬리가 짧을 경우에 몸통의 시가도 좋은 타점이 되고 이게 음봉으로 본다면 종가겠죠. 종가도 종가를 넘었을 때 좋은 타점이 되고 그리고 중심을 넘어갈 때 좋은 타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캔들 하나로만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내가 알고 매매를 한다면 지금보다 승률은 훨씬 올라갈 겁니다. 지금 뭐 캔들만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한번 나머지 2평이고 뭐 전부 다 지우고 캔들만 보고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걸 뭐 작은 분봉이 아닌 큰 분봉으로 본다면 그만큼 큰 추세를 먹을 수도 있겠죠. 진입 타점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보이실 거고 작은 봉이면 작게 먹는 거고 큰 봉이면 크게 먹는 겁니다. 대신 손절폭도 봉이 커질수록 손절폭은 커지겠죠.